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혜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아이디 24개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수백 개 악플을 단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다혜 씨를 스토킹한 20대 A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지금 혐의를 보니까 앞서 이 A 씨라는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그리고 공갈미수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2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지금 A 씨가 받고 있는 지금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년간에 무려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제 배다혜 씨에 대해서 그런 명예훼손, 모욕적인 비방성 그런 댓글들을 달았고요. 예. 그리고 또 서울과 지역의 그런 공연장 같은 데를 또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보면은 조금 이것도 좀 이상한 건데 보면은 이제 배다혜 씨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요. 예.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배다혜 씨한테 자기가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 그 무슨 의도인지는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배다혜 씨가 당연히 뭐 상대를 안 했겠죠. 예, 예. 그랬더니 직접 뭐 이제 배다혜 씨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좀 끔찍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려고 하는 등 그런 예. 스토킹을 한 혐의가 있고, 네네. 또 이 남성이 본인이 이제 책을 출간을 하는데 예. 그 책을 출간을 하는 명목으로 배다혜 씨에게 돈을 달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공갈. 왜냐하면 사람을 협박해서 금전을 이제 편취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혐의를 이제 했던 것으로 보였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좀 중하게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다혜 씨가 2년 정도 이런 괴롭힘을 당했던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애초에 3년 6개월 정도를 군형했었는데 형량은 좀 줄어들었네요. 이게 적당한 수준입니까? 참 이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네. 이런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한 번이라도 보았거나 주위에 이런 사례를 겪은 분이라고 하면 2년이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은 것인가 좀 의문을 제기하실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무를 보면 예. 이런 스토킹, 타인을 괴롭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2년이면은 대단히 중하게 처벌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네, 보통 저희가 유사한 사례를 이제 다뤄보면 뭐 징역 10월, 뭐 1년 이 정도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형 2년을 선고했다라는 거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어떤 이러한 죄질을 대단히 중하게 봤고, 예.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되게 크고 또는 재범의 우려도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그렇게 좀 응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만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사건 큐브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국회에서도 뭐 이제 이 그 스토킹 처벌법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법의 울타리가 너무 약해서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안전망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보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래서 보통은 한 8만 원 정도 벌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여성이 수사기관에선 이거 10만 원 미만 벌금 사건이다 보니까 예. 그 수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도 또 많은 상처를 받고는 하더라고요, 보면. 예.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라는 식의 어떤 수사관들의 반응을 예. 보고 이제 피해자가 경악을 하는 거고, 또 그 반대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수사 받으면서 어차피 이거 별거 아니다, 벌금이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범죄가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에 이거 규정할 게 아니다, 이런 문제 의식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발의된 게 15대 국회 때부터입니다. 15대 국회 때 처음 발의돼서 무려 14차례나 발의가 됐는데 한 건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인데, 예. 결국은 이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형법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의 그런 또 양상이 또 다양하거든요. 예. 보면은 직접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위협을 하는 건 어찌 보면은 좀 순진한 스토킹일 수도 있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예. 제3자에게 접근을 해서 또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3자에 대한 접근까지도 못하게 예. 그렇게 그 스토킹 범죄를 좀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예. 또 스토킹의 어떤 그런 수위에 따라서 경제와 중죄를 나누는 그런 미국의 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이제 통과시키되 그 스토킹 범죄의 어떤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것을 보다 좀 꼼꼼하게 규율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피해자 보호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사가 시작이 돼서 재판, 판결까지 나오는데 최소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에 계속 범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수사하면서 대신 말해서 처벌받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그런 보호 명령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꼭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